네, 안녕하세요. 주식타자 이것입니다. 오후 10시 14분입니다. 자, 오늘은 영상을 좀 가볍게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시나리오대로 이어나가고 있죠. 실질적으로. 자, 이 부분을 좀 보게 되면, 제가 이때죠. 하한가 치고 나서 기다려라. 분명 이때부터 주가 반등은 올 것이다. 단발적으로 5만 5천 원이라고 하는 전환사채. 이 세력들의 최소한의 마지노선 7만 9,600원에 받아갔던 이들 이들이 전환가액을 낮출 때 55,700원이라는 가격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발적으로 여기서 딱 밀렸죠. 그리고 나서는 다시 뭐라고 했습니까? 31일부터 시작하는 이 아스코 이 부분에서 4일까지 열리는 부분에서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들 뭐죠? 뭐 신장암, 뭐 부신암, 그다음 뭐 난소암, 유방암, 그죠? 이런 부분들 전부 다 동원하면서 그 데이터들을 이용하면서 주가의 반등을 분명히 이끌 겁니다라고 실제로 말씀해 드렸죠. 그 영상을 오늘 가볍게 한번 같이 볼 텐데 자, 일단 뭐 CRL이라는 부분이 내일 나온답니다. 뭐 항서제약에서 이제 공개를 한다는데 결국은 뭐냐면 이들이 공개하는 내용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별 내용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가의 흐름은 어떻게 될 거냐? 이게 가장 여러분들 이제 뭐랄까 중요한 요소일 것 같아요. 저는 뭐 리보세라믹, 캄렐리주맙 이게 어쩌차 저쩌다 이 설명하는 사람이 되고 싶진 않아요. 저는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으면서 이런 바이오 종목들에 항상 기대감이 작용했을 때 어떠한 재료가 나오더라도 수급은 분명히 판단을 하죠. 그죠? 자,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저에게 원하는 게 하나하나의 자료를 뜯어다 주고 그리고 막 이렇게 긁어주고 이런 걸 원한다고 한다면 제 영상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가가 오를 것인가 어떠한 시나리오대로 HLB 그룹은 분명히 이들을 먹여주기 위해서 이 흐름을 보일 것인가 그리고 내일 CRL이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나올 것인가를 궁금해 하신다고 한다면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오늘은 좀 러프하게 찍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내일 CRL이 공개되기 시작하면 주가는 변동성을 일으키긴 할 텐데 어떻게 될 건지 여러분들 이제 고민하시죠? 내일 빠집니다. 왜 빠질까요? 5만 5천 원 한번 불러볼게요. 제가 이거 영상 남을 거니까 5만 5천 원 한 요 정도까지 빠졌다가 오후 시장 되면 쭉 하면서 올라갈 것 같아요. 자, 오늘 보면요. 이 시간의 거래 어디지? 자, 자, 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62,900원. 이거 올라서 끝났죠. 근데 이 매도 물량이에요. 잘 보게 되면 이 파란색은 매도 물량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떤 시나리오가 나을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떠서 시작하겠죠. 그리고 다시 5만 5천 원. 한 요 정도 부분까지 쭉 내려올 것 같아요. 한 8%? 좋아요. 러프하게 잡읍시다. 항상 이론을 중시 여기시는 분들이니 5만 5천 이때 갔던 가격이 얼마입니까? 5만 7,400원? 좋아요. 5만 8천 원까지 한번 빼놓고 5만 7천 원에서 5만 8천 원 빼놓고 오후 돼서 무슨 기대감? 아스코. 왜? 연휴가 들어가잖아요. 연휴. 자, 연휴 들어가니까 결국은 금요일 마지노선 쭉 기대감을 가지고 가고 6월 4일까지 갈 겁니다. 왜? 항상 이런 패턴이 있어요. 다 맞췄던 부분인데. 자, 4일까지 간다고 한다면 연휴 끝나고 하나 둘. 그러면 이때 한번 정점을 다시 변동성 일으켰다가 대략적으로 뭐 뻔해요.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항상 이 이론을 따라야 되는데 7만 1,000원이라는 마지노선. 자, 그래도 해법은 존재하네. 빠질 때 오를 때 쫓아가지 말고 요 부분에서 다시 그리고 오후에 반등 줄 거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월요일의 주가는 많이 가봐야 7만 1,000원. 자, 그냥 차트를 보면서 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이때 전환사채 세력들은 JJSL 누구죠? JJSL이 누구예요? 쌍용차를 인수하겠다 말겠다 했던 세력들이잖아요. 이들이잖아요. 그죠? 그 두 번째 누굽니까? 응? 맞아요. 소록스 1대 14의 무상증자를 해서 주가를 끌어올렸던 김복덕이 90억 들어가 있죠. 뭐 영상을 자주 찍었으니까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최저가의 즉 5만 5천 원이라는 마지노선까지는 지켜내면서 플레이를 할 텐데
30일과 4일까지에 대한 부분에 상방과 하방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정해져 있다는 거죠. 7만 얼마? 자, 7만 원을 봅시다. 그러면 그 다음 부분을 볼 때 11일이라는 부분을 봐야 돼요. 뭡니까? HLB 생명과학이 유상증자 가격이 정해지는 시기죠. 이때를 보고 또 변동성을 확대할 때 저희가 위아래 변동성을 감안해 상방에 대한 제한은 분명히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캄렐리주맙이라는 부분이 뭐 보완이 되고 뭐 로슈 뭐 얀센부터 시작해서 통과됐던 경우가 있다 없다. 저는 그런 건 잘 모르겠고요. 지표에 대한 부분만 하나만 설명해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시나리오도 전부 다 보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도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꼭 누르시게 되면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쥐타짜 안 교수는 많은 힘이 될 것 같네요. 어차피 빠지는 부분에서도 우리는 수익을 내면서 결국은 여러분들 리보세라믹 하나는 나중에 통과시키긴 할 겁니다. 정치적인 부분이 작용한 게 바로 항서제약의 미중 무역 갈등 이 부분이 문제라는 거는 그냥 제 소견을 말씀드린 거니까. 그러면 이때 제가 영상을 찍었던 거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급락이 나왔을 때죠. 급락이 나왔을 때 HLB 속보 그들은 알고 있었다. 다만 그들은 이걸 이용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겁니다. 진양권 회장도 그들도 분명히 이렇게 할 겁니다라는 영상인데 보도록 할게요. 아마 이거 좀 썩 좋지 않는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이 좀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목은 사실 이 HLB가 가장 유관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보게 되면 어제 같은 경우에도 27%의 급락을 줬다는 겁니다. 근데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급등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그 리보세라믹과 캄켈리주맙 이 둘에 대한 병용요법에 대한 부분을 FDA에서 거부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될 부분은 테라피틱스에 대한 부분은 교모세포종을 다루기 때문에 그죠? 요 부분은 패싱할 수 있다. 결국은 직접적인 영향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우리가 타점을 잡아야 되는 해결 방안은 하나입니다. HLB는 어차피 리보세라믹과 캄켈리주맙에 대한 승인 불허 또는 뭐 지금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보완을 하게 되면 6개월 안에 승인해 줄게. 이거잖아요. 자, 그러면 두 가지 시나리오가 나올 겁니다. 뭐냐면 리보세라믹 독자적으로 간암치료제 표적 항암제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고요. 두 번째는 이 부분을 항서제약이 문제라는 거죠. 캄켈리주맙. 무슨 뜻이죠? 캄켈리주맙이라고 하는 용어를 좀 잘못 얘기하네요. 캄렐리주맙인데. 자, 가격을 한번 봅시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자, 요 부분 봅시다. 이 유상증자 시나리오 이야기 해드리면서 이 전환사치 세력들 이야기를 해요. 보도록 할게요. 발행하겠습니다. 쭉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자 600억의 전환사치를 발행하는데 여기서 특정인의 임무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역시나 여러분들 뭐 무조건 오를 겁니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저는 자 슬쩍 보게 되면 요 부분이에요. 김복덕이라는 사람 나와 있죠. 90억 정도 투자했던 사람인데 자 그리고 JJSN 그죠? 보게 되면 역시나 쌍용차를 인수하겠다 말겠다 세력 그리고 소지섭이도 들어와 있는데 여기 쭉 보시게 되면 소지섭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얼마의 가격에 얘네들은 최대한 낮출 수 있는가. 79,670원에 발행을 하긴 했었지만 가격 주가가 빠지게 되면 최소한의 55,000원 가격은 지켜낼 수 있다는 걸 증명한다는 거죠. 오, 그렇네요 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자, 55,000원은 지켜낼 수 있다. 자, 그러면서 그래도 여러분들 이때 한가 풀리면서 상방에 대한 무게를 둡시다 라고 해서 55,000원이라는 부분을 이야기해드리면서 실질적으로 제가 했던 이 이야기는 하나입니다. 시초가 매수하자. 그렇죠? 전반적인 금리 분위상의 여건 바이오 종목들이 오를 수 있는 영업 환경이 돼 있어서 그래요 라는 거였어요. 사실 실망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죠. 재료보다 중요한 건 시장 여건과 분위기입니다. 자세한 매도 타점을 라이브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전부터 제가 여러분 보내드렸던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요. 뭐랄까 이 시초가에 그렇게 변동성을 일으킬 때 자 이때는 한번 접근해도 된다. 55,000원을 보고 그죠? 아직 매도 문자 보내드리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지금 이 부분에서 밀렸지만 추가적으로 환경이 조성됐다라고 했던 이유는 뭡니까? 예? 이 핵심을 알아야 돼요. 부러지는 과정이 왜 부러졌는지, 이때 왜 부러졌죠? 왜 올랐죠? 잘 보세요. 그럼 좋아. 이때는 저는 그냥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금리에 대한 인상에서 동결로 바뀌는 과정에서 가속도의 법칙이 작용했다. 이 부분은요. 금리 인하를 기다렸던 부분이 수급의 훼손이 존재했다. 이 부분은요. 금리에 대한 부분에서 환경이 조성됐다. 제가 이 부분은 여러분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겠지만 전부 다 맞춰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 쌍두마차 코스닥에 있는 기업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비교 설명을 하기 위해서. 알테오젠. 똑같은 흐름. 그죠? 빠질 때도 같이 빠지고 오를 때도 같이 오르고. 근데 여기가 달라진 건 뭐예요? 환경이에요. 바이오 종목들이 지금 금리에 대한 부분이 무슨 전쟁 이슈다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슈로 오르는 거예요. 전 이 이야기가 가장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께 이 HLB라는 마지노선 55,000원이라는 걸 제시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눈 감고 사보자. 그들이 전환사채 가격. 이거예요. 이겁니다. 현실적인 이야기인데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 더 말씀드린 거 앞으로 지표가 있다고 한다면 따라가실 부분이 있어요. 제가 매번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게 바로 공매도. 그죠? 공매도 상환되기 시작하면 결국은 자 봐요. 5월 14일부터 이때부터 이들은 수급이 제일 먼저 알았다는 거죠. 이들은 뭡니까? 공매도 쳐야 됩니다. 상환합니다. 주가 급등. 들어왔죠? 하나, 둘, 셋. 급등. 그죠? 자, 이 부분에서 감소가 되고 있다는 요인이에요. 근데 이게 바뀌면 결국은 하방의 요소가 존재합니다. 이 코드 번호까지도 여러분들 이거 보내드릴게요. 자, 중요한 건 이게 정말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하나만 볼까요? 뭘 볼까요? 요 부분을 봅시다. 어차피 여러분들 하방 요소에 이렇게 주가의 하락 그리고 상승 이런 부분을 볼 테니까 요 부분만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HLB가 이 그 중간 결과 그 나왔을 때 있죠? 이 부분에서 이 3월 25일자 영상인데 자,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봅시다. 찍으면서 여러분들께 분명히 보내드렸어요. 그죠? 자, 뭘로? 이 부분이죠. 이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뭐예요? 공매도를 다시 치겠다라고 해서 상환되는 거. 근데 급등 나온 다음에 이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죠? 요 부분 봐야 됩니다. 지금 보세요. 갑자기 빨간불 들어와 있죠? 13만 주. 이거 새벽 3시 되면 찍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그래도 시간 내서 확인해야겠죠. 자, 요 부분은 여러분들 자, 이 부분이 생기게 되면 빠지는 신호입니다. 그냥 사실 제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지표를 통해서 도와드렸어요. 자, 이 날짜 보게 되면 이때부터 쭉 이건 뭡니까? 금리에 대한 부분도 사실 FDA 임상 결과라는 부분도 수급이 제일 똑똑하고 수급이 악재를 호재로 받아들이면 오르는 거고요. 호재를 악재로 받아들이면 빠지는 겁니다. 저는 이 매니저 생활할 때 항상 이 지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실적이 너무 좋아질 것 같다. 좋다. 나오면 빠지는 경우가 있고 안 좋은데 이게 그 다음 분기엔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수급이 끌어당기면 오르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는 이해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차트에서 누가 샀다 다 필요 없어요. 정해놓은 근거에 의한 부분만 우리는 가고 수급이 제일 영리하고 내일도 역시나 수급이 제일 영리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지표는 거의 95% 이상 적중률을 보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 번호, 이 코드 번호는 제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부분 전부 다 보내드릴 거니까요. 010-4822-8706입니다. 이쪽으로 H 주식 타짜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H 주식 타짜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이 코드 번호 보는 법 각 증권사 30군데 거 전부 첨부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모르겠습니다. 또 제 생각이 틀려서 내일 또 급등이 나오게 되면 이제 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자식 봐라 이거 다 맞춰내긴 했지만 2번 틀려서 하지만 결국 저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여러분들이 뭐랄까 지금 손실 중인 분들도 어차피 리보세라면 하나만 진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 정치적인 부분 푸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현실적으로 바이오 과거에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 우리는 기다림의 절차에서 이런 과정도 작은 수익이 아닌 정말 큰 수익 아닙니까? 이런 거 한 두세 번만 현금 보유한 부분으로 챙겨 먹을 수 있다고 한다면 손실이 아닌 주가가 설령 여기 있다 치더라도 나는 손실이 아닌 부분에서
끌고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네요. 제 이야기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 댓글로는 대응이라고 적어주시면 제가 영상을 그래도 뭐 장중에라도 영상을 많이 제작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커뮤니티 게시판을 이용해서라도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큰 시나리오를 짤 때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 중에서 심미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한다고요.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끌고 가는 거. 그런 걸 하지 마세요. HLB 그룹주 시나리오 조금은 좀 러프하게 다뤄봤습니다. 11일까지 HLB 유상증자 그 생명과학의 유상자 정해지는 그때까지. 오늘 영상이 조금 매끄럽지 않네요. 세미는 너무 오랫동안 했나 봐요. 010-4822-8706으로 H 주식 타짜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 전부 보내드릴 거고요. 제가 관심 종목을 어제 올려드렸죠. 한번 볼 수 있으면 한번 슬쩍 보세요. 몇 프로를 맞췄는지. 99%다 맞췄습니다. 100%입니다. 어제 보내드렸던 것도. 관심 종목 올려드린 거 어제자 보세요. 자, 그 관심 종목은 따로 제가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오전마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것도 참고하시려면 SG 주식타짜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거 관심 종목 채널 링크 주소 보내드릴 거니까요. 반드시 여러분들 HLB 그룹주들로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도 많은 분들이 연락 주셔서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손실권을 축소하면서 50 몇 프로까지 수익 냈다는 분들도 많이 보이셔서 저는 뭐 뿌듯합니다. 자, 부담 없이 어떠한 종목을 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파이팅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질문도 보내주세요.